지금 어제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 취업 때문에 아무튼 대학교를 가봤다가 어차피 공무원 시험 준비 또 해야 되니까 차라리 그러지 말고 대학을 가지 말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자. 그렇게 해서 공무원 시험 고3 학생들이 좀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고3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공무원 시험 자체가 국어는 쉽다는 거예요. 국어는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국어는 쉬운 것은 예전부터 쉬웠습니다. 근데 이제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대학 졸업 학생들이 자꾸 내려오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학교 가서 전공별로 취업률을 보면 이게 노란색을 하는 게 우리가 의치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치안. 이게 88% 90%인데 이 88% 90%는 완전 취업이라고 해요. 왜 완전 취업이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포스트닥 과정으로 해서 취업을 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그리고 실제 자기가 원해서 취업을 하지 않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취업률이 85%를 넘어가게 되면 완전 취업. 원하는 사람은 다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쪽은 100%라는 거예요. 85% 이상. 거기에 근접한 학과가 뭐냐면 해양공학, 그 다음에 축동교육, 그 다음에 간호학, 그리고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인문계열이죠. 57.5%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이제 문송 뭐 이런 얘기 하죠. 죄송합니다. 저는 문과생입니다. 그래서 문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면 저하고 컨설팅을 받거나 아니면 특목관찰체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1번 순위가 저희 쪽에 제일 많이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외교관이에요. 첫째 순위가 외교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순위가 변호사고요. 세 번째가 초등학교 선생님. 근데 요즘 새로운 추세가 뭐냐면 예전에는 7대 3의 비율로 여학생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5대 5 비율로 해서 남학생들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취업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생 37명 이상 우리가 말하는 중학대학 기준으로 해서 2014년 기준으로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1위가 고대고 성대가 70.7, 연대가 72.3, 71.2, 70% 다 이상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리아. 지금 이쪽에서 학생들이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할 때는 서울대가 왜 71%지 있습니다. 왜 고대가 74고 성대가 73이고 왜 이게 거꾸로 됐을까? 이렇게 갔어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대는 전통적으로 취업률이 약합니다. 왜 약하냐면 이쪽은 항상 고시로 빠져요. 그래서 자발적 실업인들이 많습니다. 대학원 가든지 박사과정 가든지 아니면 유학 가든지 아니면 고시를 한다든지. 서울대의 특징은 뭐냐면 발을 불문하고 고시를 한다.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음대 출신도 고시공부도 하더라고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서울대는 기본적으로 내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대학에 와서 마음을 먹으면 항상 고시 공부로 돌 수가 있는 정서적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중소기업에서는 서울대를 별로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서울대 출신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시 처리되면 고시 공부하다 빠지거든요.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공백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서울대 출신들의 특성상 별로 좋아하지 않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될 학교는 뭐냐면 이 4개 학교입니다. 취업에 대해서 우리가 고3 때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할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대학을 가려고 일을 쓰는 게 취업의 지름길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교대. 그걸 제가 85% 이상은 완전 취업이라고 했습니다. 85% 이상. 그 85% 기준 위로 가는 학교가 공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근데 이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학생들이 많이 안 간다. 시골이라고. 이 근무지가 보면 공주,
충남이니까 충북, 그다음 진주, 그다음에 청주 이쪽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냐면 경인교대, 그다음 서울교대죠. 그러니까 이게 취업률이 뚝 떨어집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앞으로 가야 될 때는 어디냐면 인문사회계열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돈 되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사람이 수명을 연장시키는 쪽으로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되면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다.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되겠다. 둘 중에 하나. 이쪽은 외고 국제고 계열이고 그 다음 이쪽 계열은 과거 영재고 전국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특히 학생들이 좋아하는 서울교대. 서울교대가 이제 전형이 많이 바뀌는데 2017년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어머님들이 제일 신경 쓰시는 게 이거죠. 특목고 갔을 때 우리가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온다 그러는데 그럼 불리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 서울교대 입학전형 전체 100%를 봤을 때 15.4%밖에 학교장 추천이 없답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인성우수자라는 것은 서류라는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이래요. 그러니까 이쪽이 전부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43%는 수능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고에서 딱 봤을 때 일반고 출신이 굉장히 유리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학교장 추천입니다. 어머님들이 대표적으로 뽑는 학교가 교대잖아요. 교대 가려면 일반고를 가야 되는 거죠. 실제 교대에서 유리한 전형은 일반고에서 15.4%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인교대는 한술 더 떠서 수시가 전부 학생부 종합입니다. 아예 학생부 종합입니다. 여기는 학교장 추천이 없습니다. 그냥 학생부 종합이고 1단계는 2배수로 서류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일반고에 유리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하고 컨설팅하면서 계속 물어보시는 게 교대 가려면 일반고 가야 되지 않나? 무슨 말씀하시는데 유리할 수도 있죠. 내신이 극히 우수하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학생들의 제일 선호도가 높은 학교가 서울교대, 경인교대입니다. 근데 두 개 학교를 다 포함해서 서울교대가 그래도 내신 잘 받는 학생들이 유리한데 15.4%밖에 해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일반고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고에 가서 내가 최상위권 4% 안에 들 자신이 있으면 일반고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동아리 관리 해주죠. 그 다음 담임선생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요즘 철수 잘 지내나요? 공부 좀 하나요? 계속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는 학교 없어요. 통곡고에서. 진짜 전교 1등 하는 학생들이 누가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반고에서는 가능하다. 단 내가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4%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전교 4%될 가능성이 100% 확실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명덕예고나 대원예고는 3등급 이내의 학생들이 항상 바라보는 학교는 서울대입니다. 그 다음에 대원예고 같은 경우는 4등급까지가 서울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명덕예고는 3등급까지입니다. 그 걔네들이 3등급 23%고요. 4등급은 40%까지. 걔네들이 지금 서울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비율이 10대 1이라는 거죠. 일반고와 비교해서. 그래서 어머님들이 특목고를 진짜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애가 일반고 보내가지고 예를 들면 목동고나 양정고나 신목고 보냈는데 얘가 전교 1등 무조건 찍을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저는 일반고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얘가 잘하긴 잘하는데 거기까지 갈 자신은 있을런지 없을런지 잘 모르겠어 했을 때는 특목고 가는 게 제일 유리하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요즘은 여학생들 사이에서 경찰대학 가는 게 붐이 불었는지 뭐 트렌드가 이게 또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경찰대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경찰대.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경찰대는 수능이 50%고 그 다음 1차 시험을 또 보거든요. 왜냐하면 국어, 영어, 수학거든요. 그리고 학생부를 15% 보고요. 면접, 체력검사, 그래서 1000점 만점으로 간다. 근데 이쪽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100m, 1000m 달리기, 잇몸 일으키기,
좌우압력, 팔굽혀펴기 하더라고요. 이게 점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대학 가는 학생들은 특징적으로 신체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고. 자, 모집 전형이 이게 이제 이 학생들이 계속 경찰대 얘기를 하는데요. 경찰대 총 90명 일반 전형으로 뽑는데 여자 10명입니다. 여자 10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10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나서 국어, 영어, 수학을 얼마나 내가 잘 맞을 수 있을까. 그 다음 수능이 50%라는데 여기서 얼마나 잘 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서울대, 지금 우리 학생들은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을 것 같은 학교가 서울대인데, 서울대에서는 지역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요. 그러면 인문계열 1명, 그 다음에 자연과학계열 1명, 계열을 1명입니다. 전교 1등인데, 그 전교 1등의 기준은 학교마다 틀립니다. 내신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내신 플러스 모의고사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종합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봤을 때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가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대 영역 2등분. 근데 이게 굉장히 서울 쪽에서 쉬울 것 같은데 조금만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것 때문에 많이 떨어져요. 이것 때문에. 일반 전형은 우리가 말하는 학생부 종합입니다. 그래서 면접 플러스 고술, 서류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53.8%. 이게 일반고를 위한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특목고에서는 이게 해당이 없어요. 일반고만 대상으로 해서 지역균형이 실질이 있어요. 여기만 특목고에서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도 보면 특목고 쪽이 훨씬 강한 학생이 높게 나타나더라는 거고, 연대는 사범대가 없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연대는 교육학과라고 하는데 그 외에 예를 들면 영어교육학과, 국어교육학과가 없습니다. 사범대 자체가 없어요. 학생부 종합 14점인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교과전형,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내신으로 가는 전형은 7.6%가 됐습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논술과 특기자예요. 특기자. 그래서 연대 쪽으로 보면 특히나 명덕외고나 대원외고 이쪽 애들이 많이 들어가요. 의학기자, 옛날 이걸로 해서 인문학 쪽, 사회과학 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쪽은 논술, 교과, 비교과 이렇게 가는데 논술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논술 전형의 특징이 뭐냐면 일본科학생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그때 데이터를 한번 봤더니 4.5%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 100명을 뽑으면 한 5명 정도가 일반고 출신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른 쪽 출신이기 때문에 특기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게 뭐냐면 고대가 이제 2018년도에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겠냐면 연대는 지금 어머님 보셨지만 논술이 20%였어요. 근데 이 논술이 고대도 2017년에 27%였어요. 근데 이걸 안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뽑겠냐면 고교 추천, 교과 플러스 종합으로 해서 이게 옛날에 학교장 추천인데 이걸 50%로 뽑겠다. 그 다음에 일반은 학생부 종합인데 25% 늘리고 특기자 10% 늘리고 그래서 모든 전형의 면접을 신청적으로 뽑겠다. 근데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신청 면접입니다. 대학교 신청 면접은 지금 고등학교에서 보는 민사고에서 보는 면접하고 똑같습니다. 문제지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20분 동안 검토를 하게 해서 답을 쓰게 만들고 그리고 그 답선 전개 과정을 심사위원 앞에 와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기시험이에요. 공부사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한술 떠서 우리는 아예 이렇게 갈 것 같은, 왜냐면 영어 별별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그런 본고사 보시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본고사가 주로 어디서 많이 가냐면 지금 주로 나오는 얘기가 영어 재시문 나올 수 있겠다. 심하면 영어 면접도 볼 수 있겠다. 어문학 계열에서는.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심층적인 사고를 테스트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볼 수 있는 게 3가지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밖에 없어요. 일반고 학생들의, 진학 학생들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내신 성적이 좋아요. 지금처럼 말하면 90점, 95점 받는데 심화를 하기 싫어요. 그 학생들이 그거 하면
내신을 잘 받아서 그냥 계속 일로 찍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여기에서 걸린다. 여기에서. 서울대 연구대가 추구하는 방향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수한 학생들. 그 우수학생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요즘은 뭐가 우수학생이냐면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는 것은 학생부의 기재가 잘 되어 있는 학생. 그게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걸 테스트해보는 게 최종적으로 면접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특목고 그러면 하는 게 뭐냐? 특목고 가면 공부 엄청 많이 해야 되거든요. 특목고 가면 엄청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공부 많은 학생이 공부 많이 한 학생이 특목고를 가서 거기서부터 노는 겁니다. 그래서 특목고를 진짜 가고 싶어하는 학생은 놀고 싶은 학생은 특목고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진짜 공부를 하고 싶어. 축제사자 공부할 거야 라는 학생은 사실 일반고입니다. 개념을 좀 바꿔줘야 됩니다. 서울대 수시 합격자 고교 유형별로 보면 일반고는 항상 반입니다. 그 다음에 자사고가 올라왔고요. 외고가 올라왔는데 특징적으로 가고가 떨어집니다. 조기 졸업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고에서 진학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대 수시 진학 실적 기준이 올해 겁니다. 한성가고 8명인데요. 합격자 8명 이상 나온 학교가 보니까 하남인사, 대원, 외대보고, 포철, 광천, 명덕, 대일, 한영, 한일, 공주사대, 서울국제고, 하늘고, 김천고, 성산고까지가 한성가고보다 합격자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한성가고 8명인데 북일고가 7명이고 현대청은 6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국 10대 전국 자사고 중에서 북일, 현대, 청운을 제외한 학교가 전부 여기에 다 들어요. 합격자 수로만 봤을 때 한성가고보다 전부 다 합격자를 더 많이 배출했다. 어느 쪽에서? 서울대 쪽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입에서 고구려 등급제를 적용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도 적용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걸로 하냐면 학교 프로파일링 점수라는 게 있어요. 학교 프로파일링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프로파일러 되고 싶다고 해서. 프로파일러가 뭐냐면 그 사람의 성격 심리를 분석하는 겁니다. 학교의 시스템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걸 점수화시킵니다. 서울대에서. 그 점수를 왜 시키냐면 일부 학교에서 셀프 학생부라고 해서 저도 뭐 가끔 가다가 어디가 그러는데 뭐 학교에서 이렇게 써오라고 그러네요. 네가 뭐 강조하고 싶은 거 써와라. 네가 활동하고 싶은 거 써와라. 고등학교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중학교에서도 벌어지는 거죠. 가끔 행동특수 종합에 있는 선생님이 써와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 어떤 식으로 쓸 건데 네가 한번 써봐. 써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기 좋은 것만 다 써자는 거죠. 그럼 대학에서 봤을 때는 객관성이 떨어진다.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럼 제일 신뢰도가 높은 항목이 뭐냐면 학교 자체에 대한 점수입니다. 학교 자체에 대한 점수는 제일 먼저 뭘로 계수화를 시키냐면 한 5개년간의 그 학교에서 서울대 진학한 실적입니다. 진학생 비율이 어떻게 되더라? 일단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진학한 학생들이 학점이 어떻게 되나 그걸 추적조사입니다. 어머님들 추적조사 안 하실 것 같죠? 몇 개년 동안 계속 추적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촌 중에서 아니면 신서 중에서 신서고를 신목고를 거쳐서 얘가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서울대 10명이 들어갔는데 걔가 학점 평균이 어떻게 되냐 계속 추적조사. 그리고 나서 걔한테 커트를 도전해요. 그러니까 명덕예고에서는 30명이다. 예를 들면 대원예고에서는 80명 쓰니까 암묵적으로 커트를 정합니다. 서울대에서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학교 관계자 측에서 절대 확정시켜주지 않죠. 이게 있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쪽의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는 명수가 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뛰어넘는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 뛰어넘는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 그 학교에서 정시가 굉장히 잘 나왔던지 아니면 수시에서 뭔가 갈목할 만한 선세적인 것들이 몇 명이 쏟아져 나왔을 때 그럼 그 학교에 대한 배정입니다. 지금 그 배정이 바뀐 학교가 뭐냐면 신목고등학교가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전국권 자사고 중에서는 김천고가 바뀌었어요. 그건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냐면 서울대에서 계속 조사를 합니다. 학교 쪽으로 조사를 합니다.
얘들이 왜 들어왔지? 아니 얘 갑자기 우수한 애들이 왜 들어온 거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 김천고지 3년째 계속 서울대에서 조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사들은 학교가 좋은 학교다. 그러면 대부분은 이쪽으로 가요. 일반고에서 가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 그럼 이제 수시 전형은 뭘로 구성이 되냐면 교과 관련 학술 활동이 RN이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소논문 작성, 동아리 활동, 예체능 활동, 리더십 활동, 봉사 활동. 이 5개로 주로 구성이 많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학생들이 잘 통하지 이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아, 나는 선천적으로 공부하는 게 좀 싫어. 그럼 특목고를 가야 돼요. 그래야 놀 수가 있어요. 개원외고는 수능 성적이 전부 86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진학 실적은 전국권 자사고 다 포함해서 3위였어요. 수능 성적은 개판인데 이걸 잘하면 그러니까 내가 진짜 놀고 싶어. 그럼 개원외고를 가야 돼. 그럼 민사고를 가야 돼. 그리고 하나고를 가야 돼. 그래야 놀 수가 있어요. 신목고 가서 강서고 가서 놀기 힘듭니다. 계속 야자시키고 계속. 그래 주고 나서 계속 국어 영어 수학 해야 되고 그쪽에서 놀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공부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승선적으로 공부만 할 거야. 그런 학생은 일반고 가면 굉장히 비꼴 수 있습니다. 정시로 해서 갈 수 있죠. 근데 나는 다른 쪽으로 해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 특목고나 전국권 자사고가 훨씬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호철이 어디 있죠? 포항에 있죠. 그죠? 포항은 바닷가. 그럼 어디 가냐면 주로 이쪽으로 가요. 요트. 그 다음에 래프팅, 스쿠버 다이빙, 윈드스킨, 조절. 근데 겨울에 하는 거 아니고, 그죠? 여름에, 한여름에 겨울 때. 여기 가서 이거 하는 거예요. 신목고에서 이거 한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강서고에서 래프팅 갔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강서고에서 윈드스핀 있어가지고 막 가더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포철에서. 하나고는 또 가면 어디냐면 이걸 해요. 통기타, 클래식, 그 다음 베이스 기타. 미술에서는 사진, 영상 매체. 운동에서는 여학생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방송 때렸어. 그 다음 살찔까 싶어서 복싱 헬스. 왜냐면 계속 앉아있으니까. 지금 우리 쪽에 노트북이 별로 성능이 안 좋아서 사진이 지금 뜨질 않아요.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거 노트북 바꿔야 된다고.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애들이 활동하는 게 다 나와 있어서 이게 사라지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노는 거 진짜 싫어요. 그럼 하라고 하면 큰일 나요. 왜냐면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이 월화 목금이고 시간도 4시 20분부터 5시 50분까지 정해져 있어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중에 골라서 1인 2로 이제부터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아, 그래서 하나고 가기 위해서 나는 트럼펫을 불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 많은데요.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가서 다 배워요. 다 배워요. 근데 3년 졸업할 동안에 점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해야죠. 학교 설명해. 하나고 설명해 나중에 이제 가서 볼 텐데. 그럼 설명이 하는데 이렇게 넓은 자리에 와서 첼로 이렇게 하거나 피아노 이렇게 치는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졸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고 학생부에 굉장히 좋게 됩니다. 서로 하려고 나누죠. 그럼 심사를 해야 되겠죠. 오디션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개인과외도 받았죠. 그러니까 비싸죠. 조금 비쌉니다. 하나고 월 200 정도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는 대신에 그래도 할만하다. 그 다음에 호출고는 이런 걸 많이 신경 쓰는 게 뭐냐. 포항제철고가 좀 무겁게 생겼잖아요.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 이미지를 없애려고 굉장히 이런 거를 교내 축제,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골프, 금도. 실제 골프 여학생들이 많이 칩니다. 어느 학교든지 간에. 남자들이 골프는 잘 안 하고 주로 축구를 많이 하고 딴 쪽을 많이 하는데 여자애들이 골프를 많이 쳐요. 그래서
포천구는 주말 프로그램 있으면 머니까 좀 올라오기 싫어하잖아요. 포천구 가면 잘 안 올라오거든요. 애들이. 노느라고. 역사문화기행 가고, 경주 구경고, 그 다음에 안백도 타고, 클라이밍.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학교는 전국권 자사고밖에 없다. 실제 일반고에서 이렇게 시키기가 굉장히 힘들다. 왜? 돈이 많이 듭니다. 일반고에서는 돈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어머님들에게 월 100만원씩 신목고에서 못 걷습니다.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럼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줍니다. 해줄 수가 없죠. 그 이상은. 돈이 많이 들어가. 근데 포천군에 연간 돈 들어오는 게 40억, 50억 들어오잖아요. 그 돈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고는 어떤 식으로 국제학술 심포지움, 주한 외교관 참여, 60개 동아리, 가문학생, 인턴십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라면 공부인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노는 겁니다. 근데 놀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 국제학술 심포지움하고 주한 외교관 자녀하고 교류를 하는데 우리말로 하느냐? 주한 외교관 자녀들이 우리말을 잘해서 우리말로 걔네들하고 만나서 놀 수 있을까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어로 보통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나라 말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기준이 되는 영어가 어느 정도냐? 토플 95 이상이다. 대체적으로. 예전에 면덕이고 기준으로 평균을 보면 토플 100점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서 토플 90점 수준인데 그게 뭐냐면 이걸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돼야 쟤네들하고 이메일도 쓰고 그 다음 만나서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안 되는 애를 교류하고 하는 동아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잡아넣을 수 있을까? 못 잡아넣을 수 있어요. 공부는 참 하기 싫어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떤 수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놀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 잡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김천고는 동아리가 학년당 270명인데 98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천고가 계속 이제 서울시 진학시청이 올라간다고 했죠. 그래서 서울대에서 3개년 동안 계속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걸 운영하려면 돈이에요. 전부 돈입니다. 98개씩이나 되면 이 다양한 동아리들을 전부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철재단에서 1년에 30억, 40억이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면 나는 제일 웃기게 생긴 게 IQ 148이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멘사가 기준이 148이거든요. 그쪽 애들만 뽑는 자기네들이 뽑는. 그 다음에 교당이라고 의사 되고 싶은 애들. 그 다음에 굿닥터 의학종. 그 다음에 연극하고 싶은 애들. 이게 일반고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컨설팅 하거나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 놀고 싶으면 통과 자사고로 가야 돼요. 진짜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일반고로 가야 돼요. 국영수를 내일 딱 하고 싶고 거기에 대한 한이 맺혀 있으면 일반고로 가야 돼요. 근데 나는 공부는 하기 싫어. 이걸 갖고 그냥 놀았으면 좋겠어. 그랬을 때는 놀 수 있는 학교가 없을까. 하나고 교육과정의 특징이 뭐냐면 무학년, 무계열, 졸업학점이 있어요. 그 졸업학점에 들어가는 게 1인 2기에 대한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설명할 때 여기 와서 출력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졸업하기 전까지 200m를 수영을 해야 돼요. 근데 발이 땅에 닿으면 뭐 배영을 해도 되고 자유형을 해도 되고 평형을 해도 상관없는데 200m는 물에 떠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1인 1논문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AP, SAT 과목은 영어로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중학교에서 된 애들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럼 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특목고 자소고가 선발 기준이 까다롭게 왜 그러냐면 놀아야 되는데 놀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돼 있는 애들을 뽑아야 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기초 학문이 부족해요.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 학교가 되냐면 일반고예요. 일반고 공부 많이 시킵니다. 생각보다. 강서구 같은 데 가면
오전 8시인가 가서 밤 10시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시킵니까? 공부를 하고 싶으면 강서구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놀고 싶으면 하나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부천구로 가야 됩니다. 이게 선택형 커리큘럼인데요. 내가 예를 들면 경제학과를 선택해서 경제 전문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자기가 짜는 겁니다. 학교에서 짜주는 게 아니라 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쉽게 짤 수 있냐면 선배들이 보통 보면 짜는 것도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다 이그젠플이 있죠. 보면 1학년 2학기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빨간 글씨가 뭐냐면 전부 영어 수학까지. 그 다음 의대를 가고 싶다. 지금 보시면 이게 빨간 게 전부 영어 수학,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 수학, 과학을 못하면 아니면 영어 수학을 못하면 인문계열이고 그 다음 의학계열이고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없더라고요. 여기서부터 고급 수학이라고 2학년 1학기부터 고급 수학이에요. 이 고급 수학이라는 거의 과거 수준으로. 그러니까 하나고에서 뽑는 그 수학의 기본은 의학계열 쪽이나 이과계열 쪽은 거의 과거생 애들 비슷한 수준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영어, 문화, 독해 이쪽은 거의 외고 수준입니다. 하나고에서 뽑는 기준은 영어는 외고 수준, 수학과학은 과거 수준. 그래야 애들이 놀 수가 있어요. 이걸 갖고 장난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쁘죠? 그죠? 그러니까 면도계곡에서 한 번씩 뽑습니다. 못 사줘가지고. 외국어를 전문으로 하는 게 외국어 고등학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외국어 자격증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어, 러시아, 중국어. 이게 왜 필요하냐면 수시 모집에 이게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면 연극예고 영어과를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연대 영문학과를 가고 싶다 했을 때 이게 굉장히 특기자 전형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특성화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모의 유엔, 모의 재판, 포스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특성화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일반고에서 뒤지는 부분이 이런 쪽이라는 거죠. 이런 쪽. 이런 것들을 하기가 시설이나 재원 면에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일고 국제가 전문가예요. 제가 이제 추천하는 학교는 뭐 면도계고 기숙사가 돼서 저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생활 실적은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 대원해보는 전통적인 명문이고 그 다음 또 하나의 학교를 들자면 북일고등학교 일반고가 아니라 저는 북일고 일반고 사실은 뭐 제가 북일고 입학관리 부장님하고 굉장히 친한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그렇게 싹 많이 가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천고는 가라고 제가 얘기를 계속해요. 왜냐하면 김천고는 진학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서울대 쪽으로. 그래서 수시가 너무 잘 돼 있는데 북일고는 강점이 어디냐면 일반고 과정이 아니라 국제과정. 해외 유학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민사고와 더불어 최고지 않을까. 딱 30명만 뽑습니다. 30명. 그런데 북일고가 교사 1인당 학생 수 여기가 필립스 아카데미입니다. 이쪽 그 다음에 그로튼 스쿨 다 세인트 폴 스쿨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학교잖아요. 미국 쪽에. 그 다음에 하스키스 스쿨 이쪽 다 유명한데 여기하고 비교해서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필립스 아카데미 1.5잖아요. 1대 5.3입니다. 교사 1인 학생 수. 그 다음에 석사 예상 비율이 75%. 딴 데하고 안 떨어져요. 그 다음 AP 과목 수 딴 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중요한 건 SAT 평균이고요. 이게 미국 본토 쪽에 있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특목고잖아요. 걔네들의 성적이 보통 2100점을 못 넣습니다. 여기 하나 딱 넣는 거예요. 하치키스 스쿨이 2110입니다. 근데 이쪽이 2260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마음먹으면 IB를 간다는 거죠. 그 다음 IB 진학을 했을 때 1인당 1000만원인가 2000만원 장학금을 잖아요. 전교 다 합해가지고 한 학년당 30명이고요. 상계년 다 합해가지고 90명입니다. 100명이 안 되는 숫자인데 1년에 지원금 20억이에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특목고하고 전문권 자사고 왜 좋냐면 돈이 공립이 없잖아요. 전부 사립이에요. 사립이라는 건 그냥 재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재단이 탄탄하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학생들 교육비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쪽에 교사 1인당 평균 연봉이 거의 8천에서 1억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부자급이에요. 나이가 35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교사 한 명 뽑으면 경쟁력이 수십 배예요. 서로 그러고요. 그래서 전부 미국 명문대학 석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이렇게 쳐붓는데 실직이 안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애가 진짜 해외 대학 쪽으로 관심이 많아. 갈 학교가 민사, 외대고보 국제과정, 그 다음에 북일고등학교 국제과정 프로그램. 이 셋 중에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북일고 쪽입니다. 왜냐하면 진학했을 때 장학금이 나와요. 아미 쪽에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애들이 모는 거죠. (5개국) 국제 학술 교류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싱가포르 학생 공동연구원. 이런 걸 가지고 학생부에 기재를 해서 어디로 가냐면 미국 대학 쪽에 갑니다. 수립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미국의 다른 고등학교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해외 대학 쪽에 관심이 많으면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학교 중에 하나는 북일고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포철고는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이 제일 먼저 나왔던 학교입니다. 원조죠, 원조. 그래서 수학과학 쪽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텍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프로젝트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임무자연과정에 심화학습을 할 수가 있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 교수와 프로젝트 수업을 같이 작성해서 여기도 1인 1논문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책으로 출간된 보고서를 이런 과정들이 다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고에서는 이게는 이제 포철고는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포스텍이나 한국대하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자매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일반고는 자매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인적인 인연으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어느 대학 교수하고 친해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누구누구하고 친해서 그래서 아름아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담임 선생님 잘 만나는 것도 복이야. 그죠? 그 말이 딱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나면 이런 루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갈 수도 있는데 그 담임 선생님 몰라. 그럼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이 루트를 개척해야 됩니다. 특목고 자사고는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나온 거죠. 이제 특목고 중에 하나 외국 국제고 가는 게 뭐냐면 우리 CAC 학원에서 보면 전국권 자사고는 얼마 안 돼요. 22.9, 77.1인데 앞으로 3년 안에 이게 5대5로 바뀌거든요. 전국권 자사고가 50% 수준까지 올라옵니다. 2016-27인데 삼성고 10국인고 셋, 외대국고 4명 쭉 해서 전국권 자사고가 33명. 그 다음에 외국 경우는 대원이 9명, 명덕이 73명에서 144명. 면접 대비하는 1위가 이제 정보원생이 전주받다. 총 144명이 올해 진학을 했습니다. 서울권 외고 합격 학생, 서울권 외고를 해봤자 뭐 3개 학교죠. 세계 쪽에서 주로 가는데 대원, 명덕, 이화. 대부분은 탭스 750점 반 이상. 그 다음에 특목수학반, 그 다음에 본관이나 목동관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반, 지금 같은 프랩이라고 되어있죠. 1, 2학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면접 대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경우였다. 반별로 보면 하버드하고 0.1%는 피터 선생님도 잠깐 하셨는데 하버드 반에서 한 명 떨어졌고 0.1%에서 한 명 떨어졌어요. 그래서 합격률이 89%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거의 다 붙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텍스 850만 돼도 60%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텍스 750, 공간 목동간 하이레벨은 42%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60%다. 텍스 800에서 850반 이상 왔을 때는 내가 특목고나 전국권 자사고 들어갈 확률이 무조건 60% 이상입니다. 근데 이 확률은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외고는 1학년 성적은 안 올라가요. 2학년 때부터 올라가는데 2학년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A만 맞으면 되고 3학년 때는 상대평가를 하니까 등급제로 갑니다. 근데 작년적으로 보면 이제 일반 전형의 경우에 그렇죠. 대부분 1, 2 등급. 하나가 러시아가 1, 3인데 아마 1, 3 러시아도 내년이면 아마 1, 2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 2 등급 받아야 된다. 2화는 2 등급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작년 1학기, 3월 1학기 영어 내신 컷을 보니까 학기말 기준이 모국이 1등급 컷이 99점이었어요. 2등급이 98. 1, 2 맞아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모국 쪽에 있는 학생들이 한숨 푹푹 쉬어지죠. 내가 이거 어떻게 맞을까 싶어져요. 이 99점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수행 포함 점수이기 때문에 GPA에서는 다 100점 맞았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 정도 1, 2학기 통틀어서 중간 기말 통틀어서 한 문제 정도 틀렸거나 아니면 내신에서 어쩔 수 없이 감점 받을 수 있어요. 목일 98, 97.8, 99 科目도 그렇다. 2등급도 대부분 95, 96, 98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외고 들어가는 굉장히 힘듭니다. 학생들이 압박감을 많이 느껴요. 이걸 보고 있어요. 와, 영어 무조건 100점 맞아야 되는데 100점 맞지 않으면 불안해가 못 이기는 거죠. 동점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특목반이나 브리스반이나 일반 본관 쪽에 있는 영어 강사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무조건 100점 맞게 하려고 학생들이 이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만약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버리면 하나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전국 본사 사고입니다. 전국 본사 사고는 절대 평가입니다. A만 받으면 되는데 그 A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최소한 2학년 1학기부터는 5개 과목은 전부 A가 나와요. 전부 A.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을 해야 돼요. 1학년 2학기부터 1학년 2학기 자유학기잖아요. 그죠? 그럼 최소한 2학년 1학기부터 무조건 5개 과목은 A 받자. A로 깔고. 그 다음에 그래, 나머지 수학과학에서 내가 뭐 B 나온 거 어떻게 해, 그죠? 그러면 예고를 가는데 무조건 100점 맞아요. 언제? 3학년 때는. 그 다음에 수행에서 하나의 실수도 있었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남학생들 잘 들어주시고. 이 학생들은 수행에서 감점이 없어요. 남학생들은 전부 수행에서 감점이 나와요. GPA에서 100점 맞으면 뭐합니까? 수행에서 계속 감점이 나오는데. 그러면 여기에 못 가는 거예요. 이 점수는 수행 플러스 GPA입니다. GPA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 남학생들은 잘 알아주고요. 그래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고 지금 조사를 해보면 남학생들이 특히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엄마의 상이 뭐냐 몸무게가 70kg 넘어가는 엄마. 어머님들 잘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 엄마 몸무게가 70kg 넘어갔을 때 애들이 싫어해요. 그 다음 가급적 좀 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그 다음에 내 친구들하고 가는데 엄마가 나 좀 많은 척 안 해줬으면 좋겠다. 뭐 어머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왜 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뭐 이런 생각 하실 분들. 해결책은 이거죠. 여기다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든지 한 달에 한 번씩 보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다 되어 있잖아요. 산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게실, 골프 연습실 있어요. 학교 올 필요 없어요. 집에 올 필요 없이 여기서 그냥 골프 연습실 치면 되고 탁구장에 탁구 하면 됩니다. 오지 마라. 300원씩이나 들으면 돼요. 이 좋은 시설에 왜 들어오니? 집에 왜 들어오니? 돈은 조금 들겠지만. 자, 이게 이제 지금 2학기, 작년 2학기부터 전부 의무적으로 기숙사에 입소를 했는데요. 학생들이 한 2달 동안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이 패턴에 익숙지 않아서. 6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 반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 한 3개월 동안 그 죽었다 그래요.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막 헤매고 막 그랬더니 지금은 굉장히 단련이 됐다. 근데 이게 하나하고도 똑같다. 모든 전국의 기숙사가 있는 전국권 자사고는 이 일과표가 똑같이 갑니다. 그럼 이 면도기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 면접에서 어떤 걸 하냐? 어렵지 않다. 제가 여기서 보여주는
명덕외고 면접 진짜 어렵지 않다. 너무 쉽다. 이거 하나 나옵니다. 수학 공부할 때 사용했던 정면 공부의 장점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경제가 왜 비슷한가. 대기업 독점 사례를 말씀해서 왜 경제학과를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덕외고에서 바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과 분야 빼고 문과 어떤 분야를 가고 싶다고 한들 가점 주지 않습니다. 아 이거니까 내가 가산점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분야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들어가나 거기에 대한 걸 체크를 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얘가 언론계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뉴욕타임스하고 코리아타임스의 차이는 뭘까요? 뭐죠? 코리아타임스하고 뉴욕타임스의 차이가 뭡니까? 떨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는 미국에서 발행했고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발행하십니다. 이렇게 나오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언론계를 가고 싶어서 인용을 했어요. 아, 뉴욕타임스 사설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던데 그래서 내가 언론계를 가고 싶어. 그러면 최소한 알아야 되잖아요. 뉴욕타임스가 우리나라 영자신문과 뭐가 틀린가 알아야 됩니다. 신청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신청 공부. 그 다음 소논문 작성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본 게 있냐. 왜냐면 고등학교 가면 소논문 작성 많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주제라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니라고. 그냥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요. 최소한 생각하고 써라. 대원외고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또 영자신문 얘기하고. 우리 학생들이 주로 자기소개서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저도 보고 있습니다. 뭐 영자신문 프레타임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영어 공부를 했어요. 요즘 토플 몇 점이에요? 얘기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가 굉장히 공부 잘하는 줄 알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해 받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받아요. 선발의 3대 원칙입니다. 말만 잘하는 학생 안 뽑는다. 이게 왜 그러냐면 명대외고는 지금까지 말 잘하는 여학생들한테 수많이 많이 사기를 당했어요. 몇 프로냐면 20% 정도. 아, 뽑고 나니까 아니었는데. 근데 뽑을 때 보니까 너무 공부 잘하는 것 같은데 뽑고 나니까 아니었어. 그래서 질문을 신청적으로 해야 되겠다 했어. 근데 남학생 애들은 불합격시키고 나서 나중에 검증을 해보니까 얘가 전교 1등짜리였어. 단지 걔는 말을 빨리 못해.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얘가 하는 순간에 끝났거든요. 학교에서는 등급만 봅니다. 1등급, 전부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1, 2 그렇잖아요. 뭐 다들 그러니까 아, 얘 되게 좀 처진이 아니야? 떨어뜨리고 나니까 얘가 전교 1등이 있고 말을 잘하는 여학생을 뽑아봤더니 얘는 전교에서 거의 20% 수준. 나중에 후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외고에서는 이제 절대 원칙이 뭐냐면 말만 잘하는 학생, 말 잘해야 되겠지만 말만 잘하는 학생은 뽑지 말자. 특히 여학생은 무조건 신청 기준을 한 번 더 찔러보자.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학생 뽑자. 영어만 잘하는 학생 뽑아봤자 대학교 못 간다. 그럼 이게 이제 모호한 거예요. 성적에서 외고에서 받아주는 학생부 기록에는 보면 영어 성적 빼고 나머지 성적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보면 영어로만 시험 봐서 서울대학 보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 애를 뽑을 수 있을까?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 학생부를 봐야 돼요. 수학에 대한 질문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한 학원에 질문해야 너 수학 얼마큼 잘하니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고에서 못해요. 그러면 학생부에 이게 들어가요. 선생님이 평가하는 종합의견문에 얘가 정답은 최상위권이다. 아니면 우수하다. 교내상 수상 실적도 못 보니까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에 한 번 정도라도. 그러면 얘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기초학 질문 했을 때 1차원적인 질문이 단세포적인 대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신청적인 답변이 나와야 된다. 어느 정도? 2분 정도. 2분 정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외교 정책과 일본의 외교 정책이 있어서 북한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제일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2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2분 동안. 선생님이 자르기 전까지 시간이 1분 정도 걸리는데요.
2분 분량을 준비해서 자기가 2분 동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질문을 했더니 뭐 외교관의 차이겠죠? 대통령의 의지의 차이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답변이 단편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청적으로 2분 동안 나왔죠. 2분 동안.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1학년 아니면 2학년부터는 턴페이퍼 작성해봐라. 내가 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 잡아서 대학식으로 리포트를 작성해봐라. 그러면 독서를 많이 하게 되고, 독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분석적으로 독서를 하게 되고, 그 다음 5개 과목에서 95점 이상 유지를 할 정도로 신경을 쓰라는 거죠. 내가 외고를 가지 마. 그리고 봉사 시간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 외고에서 최소 15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최소 15시간. 근데 이 말 먹고 들어가서 다 떨어져요. 항상 대원외고, 명덕외고 하면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학교에서는 절대 질적으로 평가하지 양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양을 봅니다. 양을 보고 나서 그 다음 질적으로 가리는 거예요. 한 학생이 15시간 딱 봉사 시간 있어요. 한 학생이 25시간 있어요. 어느 쪽으로 눈이 가요? 그래도 학교에서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15시간, 25시간 중요하지 않아요. 독서활동 10건, 20건, 30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30권을 읽었고 한 학생은 10권을 읽었어요. 어느 쪽으로 눈이 가나요? 일단 30권 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질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일단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일단은. 그러고 나서 질적으로 들어가요. 전국권 자사고 가는 길에 전에 어머님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양정을 생각하시죠. 제가 남학생 경우는 이게 이과 계열이고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2월 중에 이제 저희들이 학교 방문을 원하는 학생들을 제가 데리고 가려고 안산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방문을 했는데 전국 생각이에요. 기숙사가 있습니다. 안산역에서 한 4-50분 걸리는데 목동에서 재단 전입금이 연간 20억에서 30억.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그 학교가 돈이 많아요. 양정 돈 안 많고요. 양정의 교사진은 노후화됐습니다. 기계설비가 노후화되듯이 양정의 교사진은 노후화됐습니다. 노후화가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동작이 느려져요. 뭐냐면 트렌드에 빨리빨리 못 쫓아간다. 양정이 수시에 계속 늦을 수밖에 없어요. 인위적으로 구조조절 못합니다. 진학 중심이다. 특성화는 무조건 취업이잖아요. 일반 고등학교 똑같이 취업 중심이 아니라 진학 중심. 그 다음에 연간 학비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원로 따지면 80만 원인데 기숙사비 포함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학원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기서 일반 고등학교를 보냈을 때 돈 들어가는 게 연간 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80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영어 수학은 무조건 개인 과외를 시키던 학원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학원비가 CNC가 하이 CNC가 그래도 싼 편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80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학교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더 싼 거죠. 월 80만 원 들어가니까. 특성화하고 동일 기술량은 학교 정원 1.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과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 최고의 진학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올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올해 성적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서울대 1명, 카이스트 1명, 연대는 없고요. 고대 11명, 홍대 13명, 이화여대 1명, 서강대 5명.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서울대, 연고대 기준이죠. 서울대, 연고대 플러스 카이스트 했을 때 비율이 6.4%가 나옵니다. 스카이 플러스 카이스트. 그러면 양정고등학교 몇 프로 나옵니다. 근데 이 통계의 장점이 뭐냐면 재수생과 중복 합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이제 뭐 양정이나 대제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사고 있죠. 서울에서 뽑는 강력한 자사고, 한가랑고 자사고 가서 학교 선명회를 가서 집계를 얘기하고 실적 얘기를 하면 항상 이게 들어가요. 재수생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 합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등록생. 실제 등록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역 기준으로 6.4%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양정에서 서울대 연구대 다 포함해가지고 절대 6.4% 진학을 못합니다. 제가 아마 보기에는 5%습니다. 5%. 많이 가는 해가 6%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확 차이가 납니다. 8개 대학, 성대 2대, 성대 1대까지 포함했을 때 우리가 말한 서울대, 연대, 고대, 성서한 플러스 카이스트 2대가 포함되면 19.3%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3등급이 21%까지입니다. 3등급까지가 거의 우리 서울시내 6대 대학 다 들어갑니다.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문과 계열의 학생들은 전부 경상계열로 있습니다. 서울 15개 대학 진학률이 34%, 4년제 대학 진학률이 78.2%. 양정고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서울 4년제 대학 진학률이 53%였습니다. 목동권이 거의 동일합니다. 49에서 53% 사이가 4년제 대학 진학률이에요. 어린데 일반 보면 굉장히 우리 양천권이니까 목동권이니까 높을 것 같다. 느낌으로 한 80% 가겠지? 반에서 절반밖에 4년제 대학을 못 가요. 그 4년제 대학 들어간 애들 중에 반 정도가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가 제가 지금까지 찾아간 학교 중에 제일 특징이 있는 학교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양정을 대체할 수 있는 학교. 양정이 왜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냐면 추첨 선발하잖아요. 그게 내신 전형으로 선발한다든지 30% 이내 학생들이 뽑는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지는데요. 추첨 선발합니다. 그럼 추첨 선발한다는 것은 운이에요. 내가 전교 1등이야. 내가 진짜 양정을 가고 싶은데 양정 지원할 수가 없어요.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기는 추첨 선발이 아니다. 내신 컷이 10에서 15%인데요. 2학년 1학기부터 성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2개 정도가 이제 작년에 들어간 학생입니다. 이 학교의 장점이 뭐냐면 국영수사가 기타 쭉 있는데 3개 과목만 성적에 선정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만 성적이 됩니다. 제가 우리 CNC 학원 학생들이 특징을 잘 보면 국어, 영어, 수학은 대체적으로 잘 하는데 어디서 계속 뭔가 깜빡 생기냐면 사회과학. 그런 학생들이 제일 가기 좋은 학교가 이 학교다. 왜? 국어, 영어, 수학만 범위를 딱 한정을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은 여기겠죠. 일반 진영과 교과 우수 진영 180명. 이쪽은 주로 이제 진짜 관심이 많은 학생들, IT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입니다. 이쪽을 주로 가게 되는데 2학년이 40%, 3학년이 60%입니다. 3학년 2학기 중간 성적까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생기부가 20점, 면접이 20점, 학기가 200점인데 그쪽에 이제 입학관리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동권에서 온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얘가 내신에 쭉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끝에서 한두 번째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전교에서 1, 2등. 걔는 무조건 서울대 연대 고대 중에 하나더라고요. 무조건. 그래서 거기서 목동의 학생들을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 왜? 내신이 우리 쪽에 좀 따기 힘들잖아요. 아무튼 특근에서 들어왔더니 얘가 심화가 잘 돼 있으니까 바로 전교권으로 치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의 장점이 뭐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강남이나 목동 쪽의 장점이 뭐냐면 심화 학습이 잘 돼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는 포텐셜이 빨리 폭발하더라고요. 면접이 기본 점수가 없습니다. 0점에서 20점까지.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충분히 비협할 수가 있다. 단 내신이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된다. 국어, 영어, 수학은 A를 받아라. 근데 A 받는 게 어렵지 않다. 30%잖아요. 30%. 99점 받는 게 힘들고 100점 받는 게 힘들지만 90점은 25%에서 30%잖아요. 2학년 1학기부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건 국영수사가 전부 90점 이상 유지하는 거고, 거기에 힘들다면 국어, 영어, 수학이라만 해도 꼭 90점 이상 유지를 하잖아요. 그런 교과 우수 전형이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뽑는 전형입니다. 그럼 이쪽 전형으로 했을 때 거의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자격증 소지자는 뭐 가산점을 줍니다. 얻어이거 1.2점. 그 다음 비교과 항목별 만점 기준, 이거 제가 왜 소개해드리냐면 3년간 기준인데요. 여기서는 아예 이걸 명시를 했어요. 근데 일반 특목고나 전국권 자사고에서 이거 명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이 기준을 차용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아예 봉사가 60시간 기준입니다. 그래야 만점을 줘요. 그 다음 교내상 1회당 0.4점, 최대 4점입니다. 교과 우수는 보면 과목별 우수는 나오죠. 그거 0.4점, 최대 4점까지. 그 다음에 임원했을 때 회장, 부회장 학급에서 1.5점, 1회당 0.5점, 최대 4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쪽에서도 마찬가지다. 임원에서 나쁠 거 하나도 없다. 근데 우리 학생들 임원 안 한다고 그러죠. 회장, 부회장 안 한다고 그러죠. 일단 해라는 거예요. 일단. 그 다음 독서활동은 20건 했습니다. 면접은 1.5비서 선발해서 면접 실시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쪽에 있는 학생들이 1.5비서 안에만 들어가면 면접은 100% 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 말을 잘해요. 남학생들 빼고. 남학생들이 일부러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말을 진짜 안 하더라고요. 상경계열이 70명이고 소프트웨어 계열이 140명입니다. 이게 전부 떠는 쪽이죠. 인문계열에서 제일 취업 잘 되는 데가 상경계열이죠. 이쪽 70명을 뽑고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 계열 140명이고 그 다음에 상경계열 쪽에서는 남녀 비율이 5대5입니다. 이공계열은 남학생들이 많아서 8대2나 7대3 정도 돼요. 그마다. 근데 이쪽은 거의 여학생들이 5대5까지 가요. 그러니까 상경계열 가기에 이보다 좋은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성화고에서 일반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면 1.5%가 동일계 특별전형이거든요. 근데 1.5% 정원을 내주는데 이게 정원 외예요. 그랬을 때 일반 학생들하고 같이 경쟁이 되는 게 아니라 특성화고 내에서 경쟁이 됩니다. 특성화고 내에서 얘네들보다 성적이 좋은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대에서 뭐 50명 커트가 내려왔다 그러면 얘네들 학교에서 3, 40명. 그러니까 이쪽은 거의 자기네들 독식입니다. 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주도 안 돼 이렇게 깔려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관이고 기숙사.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부지를 또 마련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대강가입니다. 여기 한 해 20억에서 30억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헬스클럽인데요. 피트니스. 일반 우리 쪽에 있는 웬만한 헬스클럽보다 여기가 시설이 더 좋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어디 가든지 간에 다 골프 연습장입니다. 얘는 초보자입니다. 딱 치고 있는 거지. 무릎이 안 붙어져 있지. 무릎이 붙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특이하게 봤던 게 이거예요. 스쿼시 코트. 내가 학교장에 스쿼시장이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겨울철에 추워서 운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스쿼시 치도록 배려를 했더라. 그 다음에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당구장. 근데 여기 줄 서야 된다. 서로 당구 치려고 한번 들어가면 큐대를 안 붙는 거예요. 지금 당구 치는 학생 있나요? 혹시? 없죠? 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방송 댄스실, 그 다음에 요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숙사. 이건 아마 연출되는 게 아닐까. 제가 이제 기숙사를 다 가보면 여학생 기숙사가 이런 데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깨끗하죠, 그죠? 제가 기숙사를 가면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와이프와 결혼하면서 항상 속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샤워 자주 하지 않더라는 거. 그 다음에 방 정리하는 게 나보다 어떨 때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를 갔을 때 남자 기숙사가 훨씬 깨끗하다. 이거 연출됐다고 제가 100% 확신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불시에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남녀 기숙사 비교를 같이 봤는데 하나고도 보고 외대국어도 다 봐요. 여자 기숙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옷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렇게 막 미로를 찾듯이 들어가요. 남자애들은 한 곳에 몰아놔요. 흩지고. 남자애들은 여기 막 있고 여기 막 있는데 여자애들은 여기저기 막 떨어져 있어요. 도처에 지뢰밭이에요.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진 찍는다 그러니까 여기 옹기종기 모여지죠. 뭐 책 보겠어요? 제가 보기엔 절대 책 안 볼 것 같아요. 딴 거 하고 있지. 그 다음에 다목적 체육관이고. 그 다음에 방송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라 그러나 이런이죠. 이런 스튜디오가 자기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방송 설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소식이 있고
그 다음에 3D 애니메이션, 여러분 많이 보죠. 픽사 같은 데서 센서를 몸에 붙이고 모션 캡처를 해서 이걸 애니메이션화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제작 실습실이 있습니다. 좋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면 실제 이런 학교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의 양성을 절대 생각할 필요 없고,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추첨으로 누구나 갈 수 있다는 학교는 누구나 다 떨어질 수 있다. 전교떨기가 떨어질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들어가기 어렵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자격만 되면 들어가기만 하면 대박이다. 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우리 CDP를 통해서 비교과를 관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건 뭐냐면, 국어, 영어, 수학, 내가 100점 맞으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90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6기 대학은 무조건 간다고 도전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경쟁률은 참고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전국권 재산 학기 반영 비율인데요. 이제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관계로 아마 1학년 2학기는 전부 이제 다 빠질 것 같아요. 다 빠질 것 같아요. 대부분 2학년 1학기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국권 자사고는 최소한 2학년 1학기부터 이제 다 해줘야 된다. 성적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받는 방법이 대부분이 이제 뭐 3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인데요. 이 4개 학교는 1학년 1학기 성적으로 대체가 돼요. 그 다음 1단계 전형 합격생인데 이것도 이제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국일고 국제과는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B의 개수가, 이거 국영수 사과를 보는데 0에서 3개의 경우 만점입니다. B 3개까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외대국어 하나고 이제 기숙사인데요. 뭐 딴 건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게 외대국어는 뭐냐면 세탁 청소를 전부 대행을 시켜줘요. 아, 이거 외대국어 시스템 이게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딴 학교에서는 전부 세탁기를 자기가 돌려서 세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미구 같은 경우는 안산이고 서울 쪽에 있는 학생들은 빨래를 안 한다고 그래요. 캐리어 하나 들고 가서 거기에다 계속 빨래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 나올 때 집에 와서 한꺼번에 어머님한테 다 넣는다. 근데 이쪽은 세탁 청소를 대행해주는 아주머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바구니에 호텔식으로 되어 있어요. 바구니에 자기가 이제 빨래감을 내놓으면 걷어가서 다 빨래를 해서 다시 갖다 줍니다. 여기도 하나보다 코인 세탁기가 있는데 모두 대행을 합니다. 그 다음 휴대전화도 오케이. 그 다음 사교육은 외대 부분은 안 된다. 안 됩니다, 정책적으로. 하나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심화 수준이 안 되는 학생을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쳐줄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일반고 다. 우리는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들을 위한 놀이 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공부를 가르쳐줄 건 없다. 그 다음에 전주 상산고 민사고인데요. 전주 상산고는 이성 교제가 오케이. 그래도 나는 남녀공학이라. 뭐 그런 학생들이 신문고를 많이 가고 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뭔가 생기지 않을까. 법적으로 허용되는 학교가 상산고다. 근데 여학생 숫자가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3.3대 1입니다. 공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자, 민사고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 다음에 사교육 상산고는 말 그대로 리버를 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전주에서 할 때가 있으면 하든지 3시간 30분 버스 타고 올라가서 서울에서 받고 오든지 네가 알아서 해요. 민사고는 그런 학생은 아예 안 받겠다. 학교마다 정책들이 조금씩 틀립니다. 영재고 가보는 선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학 수준 이상 경시 올림피아드 수준이 다른 거죠. 유원회 올림피아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 다음 민사고 입학 전형은 딴 건 안 해서 요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과목별 20분, 80분 연습. 80분. 그 다음 민사고 가고 싶은 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학, 이제 사회, 계열별로 틀리겠죠. 그 다음 인성 15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분을 면접을 하면 하나고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15분 면접을 학생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보면 그 학생이
오늘 아침 뭐 먹었는지도 다 나오고. 근데 여기는 과목당 20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필기시험 수준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필기시험을 보는구나. 그리고 더 웃기는 게 후보를 시키는 거예요. 남학생 4kg, 여학생 3.6kg를 시키는 거예요. 기준 시간 30분. 30분이면 기어서 오지 않는 한은 합격하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떨어지는 학생이 매년 있다는 게 참 나는 놀랍더라고요. 꼭 한두 명씩 떨어진다고 하니까 너무 놀랍던데, 아무튼 민사고 준비하는 학생들은 과목별로 심화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묻느냐, 영어는 자 참인 문장 도구야 거짓인 문장 한 개를 만들고 참 거짓을 추론을 해봐라. 열 영어로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 국어에서는 문율 함축적인 단어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봐라. 뭐 이런 거. 이렇게 되죠. 민사고는 전부 전체 학기 성적 관리를 전부 다 해야 되고요. 전체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 입학생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100점 만점으로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끊었던 학생이 35%가 넘었어요. 3분의 1이 전체의 만점이었어요. 하나고는 어떠냐면 B 2개까지 가능했는데요. 이제부터 남학생 100명, 여학생 100명으로 아예 말 많으니까 남녀 성비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여학생 비율이 60%가 자꾸 넘어가니까 하나보다 똑같은 고민이에요. 여학생들이 말을 너무 잘하니까 뽑고 났더니 아닌데 라고 하는 학생이 20%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남학생 100명, 여학생 100명. 이게 강북 쪽에 왜 유리하냐면 강남, 서초, 송파, 성구가 모집적으로 20% 유리해요. 그러니까 강북 쪽에 유리한 학교가 하나고입니다. 근데 하나고가 전국의 서울대 진학 실적 서울가고 경기가고 다음으로 1등이에요. 영재고 2개를 빼면 1등입니다. 서울 쪽에서만 뽑고 그것도 강남을 제외시켰는데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가 굉장히 좋다. 그다음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서류, 면접 30 들어가고 체력검사, 잇몸 일으키기 오래 달리게 하는데 이거 잇몸 일으키기 평소에 안 하다가 전날 절대 연습하지 말아요. 배가 땡겨가지고 다음날 하나도 못하고 떨어집니다. 평소에 좀 해요. 평소에. 하나고 선발 3대 원칙입니다.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 입학 설명회 가면 항상 이 얘기합니다. 학교 생활에 충실. 그럼 뭘 충실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간단해요. 학교 생활 기록부가 10페이지 미만으로 나오면 난 하나가 떨어졌다 생각해요. 양면 인쇄하지 않고 단면 인쇄했을 때 10페이지 미만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 양이 나왔다. 나는 거의 하나보다 힘들거든요. 이게 학교 생활에 충실한 학생입니다. 어머니들 자꾸 이제 속으시는 게 뭐냐면 질이 중요한 거예요. 한 페이지짜리면 가능한가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인 양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질인 거예요. 기본적인 양을 못 채우는데 무슨 질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양을 채워라. 성적 리더십 봉사를 듣는 거. 자기 주도 학습 능력, 이게 뭐냐면 세부 능력 특기사입니다. 과목별. 내가 과목별로 얼마나 뛰어난 성적이 있었나. 선생님들이 어떻게 평가했나? 턴페이퍼 썼나 안 썼나 이런 것들. 그 다음 개성 있는 학생,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고 이건 독서 기록과 면접에 나타납니다. 하나거나 한마디로 말해서 최고의 학생을 뽑기를 원합니다. 예, 서울대 진학 실적이 자기네들이 전국권 자사고 중에 탑이기 때문에 그걸 유지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서울대 선발 기준에 제일 건전한 학생을 뽑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토요일도 돌리고 일요일도 돌리고 6시에 토요일날 깨워서 23시 30분까지 일요일도 6시에 깨워서 23시 30분까지. 근데 이게 하나고는 4인 1실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 공부하면 3명이 못 자는 구조가 돼 있어요. 23시 30분인데 한 해가 미쳐서 1시 30분까지 공부를 하더라. 그럼 3명이 다 말똥말똥 이제 1시 30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불빛이 여기 캐비넷입니다. 이 불빛이 나가요. 형식적으로는 4인 1실인데 실질적으로 2인 1실 구조인데 이게 불빛이 통해서 옆으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불을 켜면 그 불빛이 어느니
나머지 3명한테 다 전파가 되도록 머리를 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고당 학교 선생님할 때 여기 앞에서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하면 인전점수가 많이 붙어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가 체육관이고 여기가 공간이고 가본 학생들은 다 잘 알겠지만 하나고 면접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예를 들어 얘가 나사 우주공학자가 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비행기가 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했어요. 설명하겠죠? 왜 어떻게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역학에 대해서 말해요. 그 다음에 작성한 보고서가 무슨 벡터에 대한 책을 읽었다는데 벡터에 대해 설명을 해보시오. 그 다음에 물로켓에서 벡터가 적용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로켓이 43도로 발사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벡터의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전부 벡터예요. 얘가 왜 우주공학자가 되고 싶다고 그랬대? 벡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 책을 읽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계속 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압박 면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박 면접에서 버티면 합격입니다. 여기서 못 견디면 뭐 다음 기회를 이제 뭐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재밌는 건 매해 아무튼 직접적인 질문을 하더라. 수학을 어떻게 공부했니? 수학도 얼마나 잘하냐? 그럴 때 과감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전 전기 1등입니다. 진짜 그대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논문 왜 작성이냐? 영어는 잘하니? 얼마나 잘하냐? 옛날에 뭐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는 그런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 풀 때 몇 번 정도 걸리니? 라고도 묻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지가 원하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나? 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럼 하나고 민사고 제일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민사고는 1에서부터 10까지 10이 제일 최우수예요. 10이 최우수입니다. 그럼 어느 수준을 원하냐면 전부 다가 9 수준 이상을 원해요. 어떤 분야? 국영수 사가 9 수준을 다 원합니다. 하나고는 국영수 사가 있는데 1에서 10까지 있을 때 8을 원합니다. 민사고보다 하나 떨어져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한 분야는 10을 원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한 분야만은 10을 원합니다. 9가 아니라 10을 원합니다. 그것 가지고 당락을 결정했어요. 그걸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잡고서는 끝까지 파고 들어갔을 때 하나는 쉽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 외대국어도 뭐 국영수 사가 이렇게 뽑는 거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보다 이제 얘네들은 정권 자사고는 실제 고등학교가 아니다. 거의 대학교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공부 안 한다고 생각하죠. 자기 전공 분야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통목고 전국권 자사고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 안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공부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주고 있어요. 공부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건 일반고입니다. 그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 내가 공부가 더 필요해. 일반고를 가야 돼요. 근데 나는 이걸 갖고 활용을 하고 싶어. 그러면 전국권 자사고나 외고를 가야 돼요. 이게 기숙사고입니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그 다음에 이게 토요일 나오는 식사인데요. 이게 치킨 다리 하나만 있는데 여기 2개. 이건 이제 연출을 위해서 올려놓은 거고요. 무한리필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계속 먹다 보니까 좀 2개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무한리필이다. 이게 토요일이니까 이제 식당이 국수가 나오죠. 방을 통해. 외대국어의 특징은 머리 좋고 진로에 대한 심화지식입니다. 어느 정도 머리냐면 이 정도만 들어갑니다. 자연계열 장면의 문제, 과학의 가치를 시간거리, 속도, 저장 공간을 활용해서 얘기해봐요. 이 정도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수준만 되면 됩니다.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인문국제 현대사회는 땡땡이고 그래서 공동체 땡땡이고 개인은 땡땡 해야 된다. 이거 무슨 퀴즈 문제 나오는 거죠. 퀴즈라고 생각하면 쉽게 풀립니다. 이걸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개별적으로 봤을 때
이종욱 WHO 사무총장이 추진한 3x5가 무엇이고 에이즈 치료법은 무엇이냐. 왜냐하면 얘가 나중에 WHO 가서 사무총장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하고 싶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 어느 학교에서나 이런 공통적으로 있는 질문. 자, 상성고 이번 21일 날 저희들이 이제 방문을 하는데 3학년은 거의 모두 나가면 된 것 같고 1, 2학년 쪽에 많이 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저희 쪽에 이제 담당하시는 남성관 시설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학교 방문합니다. 그래서 실제 캠퍼스 구경하고 그 다음에 기숙사 구경하고 거기 입학관리부장님이 입학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21일입니다. 자, 면접은 강문의 속도가 이거고 대성적이 이럴 때 실질적으로 수학 질문 하더라. 쉽게 얘기해서 상상보면 수학을 좋아하는 학교니까 수학 질문 하더라. 그 다음 정사면체의 정의는 뭐고 모서리 개수는 뭐고 실제 수학 질문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탄산음료나 패스트푸드에 대한 제약세를 부과해야 되나? 뭐 이런 쪽으로. 여기도 보면 항상 직접적인 질문을 합니다. 어머님들 보시면 이런 질문 안 할 것 같죠? 그죠? 언론에서 이런 질문 못하도록 계속 나잖아요. 외고만 못해. 왜냐하면 서울시 교육청은 진부잖아요. 외고만 못하고 나머지 전국권 자사고에서는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지역 교육청에서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에서도 예를 들면 전북에 옛날에 전주고등학교 명문이었잖아요. 없습니다. 평준화가 됐고. 근데 어느 지역에서나 명문고를 하나씩 갖고 싶다. 강원도에서는 민사고를 갖고 싶다. 전북에서는 상상고를 갖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전부 허용을 해줍니다. 이번에 상상고 졸업생 진학해놓은 딴 건 보실 필요 없고요. 의치한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173명이다. 그래서 상상을 했잖아요. 서울대는 별일이 없잖아요. 다 합해봤자 63명밖에 안 되는데 2015년 기준으로 합니다. 의대만 173명. 그래서 상상을 합니다. 상상고 합격생들은 특목영어, 공간영어, 영어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았고 특목수학관을 갖고 영재고학과는 이수를 하고 면접대에 나왔습니다. 이 학생들이 10명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포철고 제가 보여주신 건 이것이었습니다. 유럽식으로 공부를 지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도로가 있죠. 그죠? 이 도로를 따라서 20분을 가야 포항 시내가 나옵니다. 도로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 근처에 뭐가 있느냐? 편의점이 없다. 편의점이 없습니다. 편의점 가려면 버스 타고 20분을 가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겨울철 되면 참 경치가 좋은데 포철보다 한번 방학 때 방문을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와줬으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름철 스타일이 좀 틀리더라고요. 민사고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찍으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학생들 다리가 이렇게 날씬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민사고는 기숙사 이렇게 분대 있고요. 이걸 거의 10분을 뛰어내고 수업을 하죠. 그럼 이걸 하루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전부 다리가 굵어진다고 제일 불만이 민사고의 학생들은 이거 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냐 계속 그 얘기해요. 포항제철고 기숙사 급식은 이렇게 잘 나오죠. 디미고는 갔더니 이번에 와플도 주더라고요. 야, 기숙사 급식이 우리 집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디저트로 와플을, 그 초콜릿 와플 좀 먹는 야, 이거 완전히 살찌라고 주는 거구나. 그러면서 옆에다 헬스장을 또 구경을 시켜주고, 이게 도대체 뭐 하라는 짓인지 모르겠는데. 자, 포항제철고 면접 방식입니다. 수학과 교수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수학 경시대에 참가해본 경험이 있니라고 물었습니다.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솔직히 없다고 해야 되나? 이거 쓴 학생은 없었거든요. 근데 수학과 교수가 되고 싶었다. 그러면서 자기소개서에 썼어요. 진로 희망사항에는 수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어요. 너 수학과 교수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럼 수학 경시대에 참가해본 경험 있니? 없어요. 없다고 해야 됩니까? 있다고 해야 됩니까?
미리 말씀드리잖아요. 그 학생은 대답을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없었으니까. 그럼 결과로 어떻게 되냐? 떨어져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것과 실상은 틀리다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안 해봤을 때 학교에서 안 좋겠어요. 그 다음 수학 교수와 교사의 차이점. 수학 실력은 어느 정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 분자석은 항상 이건 묻는다니까. 여기에 대답할 게 나와야 됩니다. 현대초공부도 그렇고요. 그리고 현대초공부는 아예 분야를 내주십니다. 일상생활에서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를 얘기해라. 그 다음에 벌초했을 때 면적이 100제곱미터면 벌초해야 하는 풀의 양을 구하는 풀이 과정을 많이 구하라. 이 학교의 특징이 의대 진학률이 높은 겁니다. 상상고 정도까지. 그러면 수학이 필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상상고와 현대천공고의 공통점. 인천 하늘고도 그렇고요. 하늘고 민족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니까 쉽죠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이 극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1단계 면접, 1단계 컨셉 아슬아슬하게 통과해서 면접 가서 우수하게 받았습니다. 우리 쪽에 모의 면접하다 여기 가면 이게 웬 땅짓고 헤엄치게. 그래서 너무 쉽게 해결했어요. 김천고 마찬가지로 반영학기 뭐 1학년 이거 하면서 아마 없어질 것 같고요. 고등학교 전형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는 기가 불풍처럼 산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정점은 뭐냐면 5분 거리에 편의점이 있고요. 유일한 편의점이 5분 거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숙사가 되게 좀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면접문항 단어 5가지 주고 문장을 만들어서 하나의 이미지가 되도록 꾸미는 문장. 합독화 변신 중 그래버리면 블랙이가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앞에 있는 문제들을 풀다가 이 면접을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독서가 필요합니다. 독서만 돼 있으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다. 강릉대 중국도 올해 처음 들어갔는데 이제 서울 쉽게 중국권 자사고는 어머님들이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권 자사고 성적이 전부 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전국권 자사고는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단 전국권 자사고 전부 오래 걸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 목동 쪽에서 오래 받는 게 저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1등급 받는 게 힘든 거죠. 절대평가에서 90점은 실제적으로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 딱 그 차이입니다. 신경을 조금만 써주시면 할 수 있다. 자, 910은 제가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국제과정, B3개까지 경수죠. 요걸 잘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 다음 해외 쪽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생은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학교 중에 하나가 민사고, 외대국고, 그 다음에 910 국제과정이에요. 910 국제과정이 굉장히 좋더라. 네. 면접 질문이 편리합니다. 네. 그 다음 공주 한일고 이건 남자만 뽑는데요. 굉장히 프라이드가 센 학교죠. 전국 5대 명문대가 오는 학교입니다. 이건 좀 구태의를 하잖아요. 구태의를 하는 거 전국 5대 명문대. 더 웃기는 건 새벽 4시에 조기 축구에 뭐 여학생들은 안 뽑으니까 그냥. 근데 이제 학교 측 얘기 들어보니까 하는 애들이 있어서 일과표에 넣어놨다는 거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6시대예요. 근데 진짜 조기 축구하는 애들이 있대요. 4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는 거는 2시. 24시에 심야 경기를 한다. 의의가 없어. 아니, 밤 12시에 무슨 경기를 하고 이런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남자애들만 있으니까 백지세 다 한다는 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렇게 사진이 이게 체육관인데 앞에 있는 디뮤하고 너무 차이 나죠. 그죠? 연출된 거라는 게 딱 표시가 나서 마지못해 하는 듯한 이 표시입니다. 그리고 놀이기구 몇 개 없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하늘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게 다 팬티 입고 있죠. 너무 적나라한 이게 8인일식이고 8인일식. 이 학교에서는 이 시스템 절대 안 바꾼다고. 절대 싸우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막 출합을 생기면 나머지 6명이 다 말린 거예요. 왕따도 없고 애들도 싸우지도 않고 너무 좋은 시스템인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 가축적인 분위기. 그리고 봄부터 거의 가을까지 애들이 거의 속옷을 안 입는다는 거예요. 잘 입어봤자 이게 팬티 정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방문했을 때 이게 기숙사에 창문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창문이 작습니다. 그 조그만 창문 너머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무나 안 되고. 아, 진짜 안 됐다는 거지. 아무튼 공주사령으로 공주에 있는 훌륭한 학교 중 하나입니다. 자, 학생부 부족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1학년인데 독서활동 사고 보니까 없어. 과학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이거 잘 보셨는데 지금 아마 대부분의 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집단 생활에 잘 적응해서 용기가 단정하고 예의 바르고 말과 행동이 침착하고 사려가 있고 자각이라도 최선을 다 너무 좋은 말인데, 그죠?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활 태도를 가졌고 이해심이 높고 꾸준히 노력하는 성격으로 전교과 성적이 양호하며. 어머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얘가 어떤 학생일까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너무 잘 노는 거예요. 반에서 말씀도 좀 피우고. 그런데 우리가 수미양가라고 그러잖아요. 양이 몇 점이에요? 양호하면 양이 몇 점이에요? 80점 미만이라 해요. 조용한 듯 하나 자신의 일을 야무지게 해놓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학업 성적이 들어서 2학기 때 좋아집니다. 2학기 때. 그래도 2학기 때 선생님이 이제부터 얘가 정신 차렸다고 해서 잘 쓰신 케이스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 2학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는 괜찮아요. 나머지가 못해요. 이게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동아리 활동이고 뭐고 창체 활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서 과학까지 잘 수행하고 수업 태도 양호. 이 양호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한 말이에요. 그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떻다는 결과가 없어요. 활동 부족이 부족해요. 동아리 진로 활동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명석이도 없고, 과학에 관심이 많고, 관찰력이 뛰어나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어떻게 다 결과물이 있죠. 그 다음 독서활동 아예 하면 없고. 이런 쪽에 부족한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독서활동도 그래요. 독서활동. 독서활동 몇 분까지 있어야 되냐면요. 전국권 자사고를 생각한다면 무조건 20권 이상 돼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5개 분야잖아요. 한 분야의 책을 4권씩만 읽어도 1학기, 2학기로 나누면 학기당 2권씩이에요. 그럼 20권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해줘야 됩니다. 어머님들, 목동 쪽에 어머님들은 굉장히 나이브 하세요. 나이브. 그때 이거 뭐 시사 토론에 이 말을 쓰던, 나이브라는 말을 써도 되는구나. 그래서 나이브 하세요. 네. 강남이나 다른 쪽 가면 선생님한테 계속 그러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해서 방문해서 계속 그러셔야 돼요. 우리 애가 어느 학교를 가고 싶어하고, 걔가 장래 희망이 뭐구나. 걔는 요즘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걔는 요즘 너무 애가 바뀌었어요. 계속 주입시켜요. 선생님한테 그렇게 세뇌를 시켜요. 세뇌. 그래서 뭐 전국 자서 어떤 엄마가 어떤 담임 선생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1년 12달을 시달리고 나서 걔를 좀 떨어뜨리고 싶대요. 너무 엄마한테 압박을 심하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물어봤답니다. 도대체 어느 중학교 누군가요? 선생님이 차마 얘기를 못하고 끊었대요. 그래서 그 학생이 누군지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추천서에 조금만 좋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목동의 어머님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선생님한테 계속 그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나를 밑봐서 걔를 안 좋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몰라서 안 좋게 쓰는 거나 알고 안 좋게 쓰는 거나 똑같다 결과예요. 똑같은 결과예요. 선생님이 얘가 누군지를 몰라. 그럼 이런 평형 관계가 나와요. 교우 관계가 원만해서 즐겁게 생활하는 학생, 공부가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인생이 즐거운 학생치고 공부 잘한다는 학생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근면성실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교우 관계가 좋으면 학교 생활에 충실하죠. 학교가 즐거우니까 잘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 없잖아요.
담임 선생님도 쓰면서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만 쓰면 끝이에요. 이 학생은 한마디로 나는 통목고 하기 싫어요. 그대로 나와요. 어머님들이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일주일에 한 번을 하든 매일 하든 학기만에 뭐 몇 번씩을 하든 간에 담임쌤을 계속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주는 학생은 누구냐면 반에 1등하는 학생은 안 알려줍니다. 정규에서 5등 안에 들어가는 학생은 안 알려줍니다. 왜? 학교에서 다 아니까. 어머님이 가서 말씀 안 해도 얘는 하나, 민사, 그 다음에 뭐 과거, 최소한 그런 학교들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알아서 씁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알려줘야 됩니다. 어머님이 가서 담임 선생님을 세뇌를 시켜줘요. 창치활동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풍부하잖아요. 일단은 풍부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목별로 세부능력상 이렇게 선생님이 관찰하고 써주셔야 됩니다. 독서활동 1학년 때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 잘생기게 해야 돼요. 학기마다 과목별 책 2권씩만 읽으면 20권이 채워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말, 주일에 책 1권씩 읽으면 한 달에 2권. 한 달에 2권만 읽어요. 그게 힘들어? 그러면 방학 때 집중적으로 읽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학기 때 다녀오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독서활동상 지금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설명에 참석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마감 안 됐습니다. 학년이 바뀌기 전에 아직 마감 안 됐어요. 언제 마감을 보통 시키냐면 2월 초 정도 마감을 시켜요. 이제 1월 14일이죠. 15일 정도 남았어요. 그동안에 독서활동 쫙 읽고 선생님한테 가서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올려주십니다. 무조건 올려야 돼요. 봉사활동, 제가 기준으로 삼는 봉사활동은 최소 20시간. 전국권 자사고 가고 싶으면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활기록부나 선생님한테 전화해보면 내가 봉사활동을 몇 시간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 지금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온 게 풍목고 가라는 하나님의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머지 채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지금 바로 설명이 끝나고 가셔서 전화하시면 데드라인이 언제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기재사항 끝났는데 그 전까지 증빙 자료 들고 와서 채우면 돼요. 채우셔야 돼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줘야 돼요. 2학년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가 이렇게 나와요. 이 학생이 있는 길을 가고 싶어요. 이 분야에 대한 책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이 학생은 어디 쪽을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과학 쪽에 집중적으로 책이 나와줘야 돼요. 공통 쪽도 과학 쪽으로. 행동특성 종합 의견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수학적인 사고력과 개선력이 빠르고 주어진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정교과성적인 우수하다 이렇게 나와줘요. 그 다음에 2학년 때 되니까 수학 과목에서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기간제 선생님이나 아니면 나이가 좀 드신 선생님은 내가 얘를 어떻게 써야 될까 잘 몰라요. 어머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총평해서 얘가 가진 자질을 특질적으로 드러내달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얘가 가진 게 외교관 쪽에 예를 들면 내가 그럼 외교관 쪽에 제일 중요한 건 개인 소통 능력이고요. 그 다음 시사에 대한 관심이고요. 의학에 대한 특기입니다. 그걸 강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내 성적, 교내 수상, 토플 탭스 못 쓰잖아요. 그쪽에서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의 이런 겁니다. 외고는 특히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과목별 선생님이 기재를 하시는데 못 봐요. 오늘 이제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원하시는 학교에 다 진학을 하도록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